자, 오늘 해야 될 주제는 리비안이 오늘 8% 정도 빠졌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예, 리비안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떤 때는 25%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지금은 8%라는 근래 최대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왜 빠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날 우버랑 그 계약하는 그런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죠. 그런데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단기 악재 세 가지가 떴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 악재가 2027년 에비타 흑자 전망 철회를 했거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순수한 그런 발표인데 솔직하고 순수한 발표예요. 리비안이 2027년 흑자 전망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유는 R&D 비용 급증이다. 우버 로보택시 계약을 따낸 직후 레번 칩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비용이 폭증했다. 시장은 이를 수익성 개선이 더 늦어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 지연됐죠. 레번 탑재 일정이 7년 초로 밀렸고 올 봄 출시된 런치 에디션 R2에는 레번이 없죠.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중요한 것은 왜 리비안이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철회를 했을까? 그러면 그 앞서 말했던 건 다 거짓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버 계약이랑은 좀 엮여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우버는 이제 문어발식으로 다 걸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알파 마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루시드랑 뉴로랑 합쳐진 걔네들하고도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리비안인데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모으는 게 우버의 그런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리비안이 포함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포함됐다는 말은 리비안의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항하는 그런 강력한 이제 플레이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2028년도쯤에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빠듯하죠. 그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버가 원하는 거는 거의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년 안에 거의 완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더 투입해서 좀 부스트 시키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스카린지는 절대 막 뒤통수를 치고 이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 발표했던 그 어떤 로드맵이라고 하죠. 로드맵을 거의 철저하게 지켜오는 타입이어서 물론 늦고 막 갑자기 가격을 뭐 올리고 이러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 상황이 고정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 R1S, R1T나 이런 것들 올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갑자기 막 뭐 불안해지고 막 돈이 막 튀고 그 비용이 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리비안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되게 순진하게 그걸 올렸는데 이제 엄청난 철퇴를 맞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계획은 흑자 전망이었을 거예요. 2027년. 왜냐하면 R2가 많이 팔리면 흑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도 R1S를 팔면서 굉장히 그 차 판매만 봤을 땐 흑자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 적자라서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 절감을 했는데 R2가 또 잘 팔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존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기업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미친 듯이 오르겠죠. 그런데 변수가 우버랑 계약하면서 굉장히 좀 빠듯하게 이거를 급격히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일드 스톤이 생겼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자를 스카린지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막 계획을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R&D 비용 이게 사실은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R1 칩 자체 개발인데 이게 이 정도 그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하는 그런 M1 칩이나 뭐 지금 M5 칩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그거거든요. 그림이었고 그게 완벽히 성공해서 애플을 전혀 다른 회사로 만들었어요. 사실 그 칩 하나로. 굉장히 큰 도약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거는 그런 거대한 기업들에게 어떤 특권 같은 건데 이 작은 기업이 이거를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좀 소위 미친 짓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해서 그 레벨 3를 최대한 빨리 도달하겠다는 어떤 그걸 위한 비용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이게 수익성 개선이 늦어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죠. 지금 2027년에는 분명히 흑자인데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말까지 이게 뭐 그럼 2028년도에 흑자가 조금씩 나오겠다는 소리잖아요. 알투가 그땐 잘 팔릴 때니까 만약에 예상을 하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시장은 이제 또 그 우버로 인한 그 호재가 갑자기 터져서 수익이 된 상태에서 또 이 리비안의 특징이 막 그 올라간 뒤에 단타충들이 많아서 그런가 올라갔다가 또 바로 팔았다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주가 떨어뜨리는 애들 공매도 세력들도 붙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 빠져요. 근데 빠진 데다가 이게 아주 컸죠. 그래서 레번 탑재 일정이 2007년 초로 밀렸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런치 에디션으로 거의 이 1년 전체를 아마 버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5만 4천 프리미엄 트림부터 레번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026년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27년 초가 돼버리면 이 수요에 어떤 급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솔직히 2027 초에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이 이걸 불안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자율주행 R2를 기다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입장이다. 예, 실망스럽죠, 당연히. R2로 26,000대까지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 58,000달러짜리 R2 그 뭐죠 그 퍼포먼스 가지고 과연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 전쟁 리스크, 선장주 전반의 하락, 예, 이런 것도 있죠. 호르무즈 봉쇄로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당연히 뭐 이거야 뭐 일반적인 거죠. 금리 인상 압박이 되고 전반적인 성장주 하락이 되죠. 왜냐하면 돈이 빠듯해져 버리니까 이제 물가 올라가고 빠듯해지니까 당연히 리비안 같은 비싼 차를 사겠느냐 이런 거죠. 네, 뭐 이거야 뭐 늘 깔려 있는데 지금 이제야 그걸 한 대 맞은 거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호재는 R&D 비용 증가가 있어요. R&D 비용 증가. 미래에 더 크게 베팅하는 거예요, 사실. 예, 스카린지가 계속 모험을 거는 거죠. 흑자 전망 철회가 나쁜 소식처럼 보이지만 이걸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우버 2028년 로보택시 배치를 맞추기 위해 레번 개발을 더 빠르게 밀어붙인 것이다.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플랫폼에 베팅한 거다. 예. 이게 이 시각이 제일 크죠. 왜냐면 우버 발표 뒤에 바로 이거를 밀어버린다. 부스트업을 한다. 그게 돈을 더 쏟아붓겠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아다리가 맞는 거죠.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기를 쳤다기보다는 그 예, 미래를 위한 베팅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카린지란 CEO는 굉장히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의외로 생긴 거나 뭐 하는 짓은 굉장히 좀 어, 범생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과감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체 이 칩 만든 것 자체가 정말 미친 짓이고 일단은 자기 스스로 이 지금 이 조그만 회사가 자율주행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 비전을 가진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차릴 때가 언제냐면 언제더라 금융위기 때인가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코로나 시기 전인가 어쨌건 그런 굉장히 막 최악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앞에 늘 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더 최악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리비안이 초반에 뭐 $110까지 올라왔다가 그 급격히 떨어지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을 몇 번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모험가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리고 R2 역시도 굉장히 R1이나 R2 이 제품 자체도 모험을 위한 어떤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냥 뭐 엔비디아에 기대가지고 알파마요나 잘 받아갖고 뭐 이렇게 그냥 잘 하면 되지. 리스크가 많이 없잖아요. 그냥 칩만 좀 비싸게 사면 되니까 좀 뭐 단가야 올라가겠지만 그 개발비는 안 들잖아요. 그 개발비도 들긴 하지만 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자기 자체 칩보다. 그런데 지금 자체 칩에다가 지금 스스로 뭐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좀 오버스러운 행동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2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존 위협은 당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한테도 받았죠. 뭐 미국한테도 돈 받았죠. 그리고 또 뭐 있노? 아마존 그다음에 폭스바겐 다 지금 어떤 비용적인 세팅은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위기의 경우 이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분명히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 시장은 되게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플랫폼에 베팅한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은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 회사로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의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예. 차가 그때는 R2가 많이 팔릴 때일 거고 최소 3, 40만 대, 50만 대씩 팔 때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구조적 강점 예. 우버 12억 5천만 달러를 이미 줬고 5만 대 확정 수요가 됐죠. 만약에 성공하면 5만 대 확정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날 우버가 1조 8천억을 베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조 8천억. 그러니까 이게 돈의 크기도 크기지만 좀 신뢰 표시거든요. 이게 너희들랑 좀 길게 같이 가겠다는. 그래서 5만 대 수요 확정이고 25개 도시 확장 계획, 단기 주가 하락과 장기 구조적 감점은 별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오늘 하락은 단기 노이즈다. R&D 증가는 미래를 위한 베팅이고 랩1 완성이 2027년이면 우버 2028년에 배치에 충분하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랩1이 2027년 초에 뭐 약속만 지켜준다면 더 안 미루고 말이나 뭐 초나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만 해줘도 2년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트가 올 봄에 잘 팔리면 선순환이 시작되고 지금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될 수도 있다. 지금 요번에 보니까 14.8까지 내렸던데 저는 좀 기회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50주 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돈이 지금 당장에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좀 기회라고 보고 만약 이 회사를 장기적인 가치로 본다고 하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테슬라가 지금 기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R&D에 쏟는 비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의외로. 예, 신기하죠. 예, 별로 투자를 안 해. 그런데 어, 리비아는 굉장히 작은 뭐 테슬라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R&D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좋은 기업의 요건이거든, 사실은. R&D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이 회사가 굉장히 야망이 크고 성공하면은 엄청난 그 보상을 받는다는 거니까 고위험 고소득이죠. 지금 우리가 리비안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좋게는 봐요. 좋게는 보는데 아무래도 위험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일은. 그런데 저는 가는 방향이나 모든 것들은 좀 맞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어, 흔들릴 필요 없고 오히려 이게 조금 기회가 되겠다. 좀 돈이 많으신 분은 좀 담으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물론 이 투자는 제가 늘 말하지만 개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에요.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리비안이.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항상 깔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은 밀어넣지 마시고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뭐 저야 뭐 거의 다 밀어넣었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 이게 제 결론이고 그리고 좀 힘드실 때는 그거를 보세요. R2에 그 요번에 나온 그 있잖아요. 길어지는데 자 리비안의 어떤 좀 투자가 힘들다 그러면 R2 이 영상을 보시면 딱 이 영상을 보세요. 소리는 지금 못 들려드리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릴릴이라는 어떤 음악인데 이게 아이폰 5S에 나온 그런 음악이거든요. 5C 이제 출시 때 그때 애플이 그 적용한 음악이에요. 굉장히 대담하고 신선하고 어떤 그 삶의 어떤 모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활기찬 그런 음악이거든요. 이 음악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 디벼봤는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리비안이 파는 거는 어떤 그런 차가 아니에요. 이 모험에 대한 어떤 감성. 자 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있잖아요. 저희 자연 속에서 자전거 타고 이런 사실 사람들 꿈이거든요. 늘 하고 싶고 늘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자연 속에서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딱 애플의 느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잖아요. 우리 제품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과 하나 된 이 모습을 그리고 도심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치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한번 오늘도 들으면서 이거 딱 한번 1분 30초짜리 이렇게 듣고 나면 멋진 기업이네. 내가 여기에 돈을 밀어넣고 있구나.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